이재명 정부의 이제 청년 정책을 이끌어갈 분들인데 청년 담당관 두 분이 선발됐는데 선발 방식이 굉장히 과감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선발 방식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정책 제안서를 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요. 그리고 발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. 대통령께서 이걸 이제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공모를 했고요. 공모하는 과정에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총 93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. 엄청나게 많죠. 경쟁률로만 보면 남성 지원자들은 605.1대, 605대 1 경쟁률이고요. 그다음에 331대 1이 여성 경쟁자들 숫자입니다.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는데 여러 명의 경쟁자 중에 이주형 이분은 1993년생이고요. 그리고 최지원 이분은 1994년생 이 두 분이 선발이 됐습니다.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출한 제안서 평가하고 그리고 직접 불러서 프리젠테이션하고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경은 보지 않았습니다. 그야말로 청년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했다고 보여지는데 뽑고 나니까 근데 주요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. 이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부서에서 약 7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. 서울시 청년센터 중에 성북센터가 있습니다. 여기 센터장도 했던 분이에요. 그러니까 청년 정책과 많은 관련이 있었던 분이고 또 최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. 8년 동안 일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니고 사회에서 여러 경험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5급으로 이제 채용이 됐거든요. 비서관으로.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두 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전폭적으로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보 교류도 하면서 청년 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예. 앞서서 채용이 굉장히 과감한 방식이니까 청년 정책 제안과 프리젠테이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이 된 만큼 이분들이 제안한 정책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취업난이 여전히 좀 심한데 특히 지금 최근 국내 고용시장, 특히 이제 이 신규 채용을 비롯한 청년 고용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그 신규 채용에 대해서 실제로 뽑는 그 신입사원이죠. 그 신입사원 사실은 대부분 경력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학교만 졸업하고 나온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어디든 취직을 해서 정규직으로 뭐 대략 한 1년이든 6개월이든 이상 이렇게 그런 취업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취업 희망자들은 사실은 어디에 신규 채용되기도 어렵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가 이제 이주영 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 최지원 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이런 의사결정 구조, 이걸 뭐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하는데요. 이거에 한 10% 정도로 이 청년들의 참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최지원 또 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역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선발된 두 청년 담당관들은 뭐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심사를 했던 평가위원들이라든가 국민참여단으로부터 아주 탁월한 어떤 정책이다 이런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. 예. 앞서서 이분들 선발 직급이 이제 5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정부들 사례를 좀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이제 청년 비서관제가 있었고 이분의 경우는 뭐 1급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그 5급이 내놓은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유관 그 수석들이 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. 그렇습니다. 직급이 일하는 게 아니고 직책이 일하는 거죠. 직급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들이 모두 다 청년 이 담당관 이 제안한 내용들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비서실장도 나서서 이제 비서실 전체를 총괄하는 분 아니겠어요?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서 더 강조를 했었어요. 청년 담당관들이 정책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수석들이 연관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5급이기 때문에 뭐 일을 못한다.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직책을 맡은 분들이 어떤 정책을 냈든 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석실에서도 이 부분이 본인 수석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직급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
청년 정책 관련 전문 인력을 이렇게 선발한다는 것 예. 결국은 정부가 그만큼 청년 정책에 비중을 둔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최근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, 그러니까 뭐 취업이랄지 그렇죠. 주거랄지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예. 앞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죠. 또 각 정당들도 대부분 청년 담당 뭐 최고위원도 있고 그 청년들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. 근데 항상 하는 얘기는 선거 때만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정권 초에만 반짝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에 이들에는 어떤 기여하는 어떤 부분들은 또 이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이게 갖고 있는 한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.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다 보면 실제로 이 정책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. 현실에 좀 동떨어진 얘기가 좀 많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게 이제 공무원 마인드 이런 표현도 좀 이 대통령이 쓰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청년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좀 보이려면 공급자와 이 수요자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이 청년 담당관제 여기에서 좀 저는 읽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청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좀 더 무게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. 그러니까 오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이 청년 정책에서 이번에는 좀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.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뚝 던져놓고 니들이 잘 알아서 해봐. 니들이 청년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겁니다. 분명히 소위 말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또는 범대통령실 차원에서 협력해주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뭔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이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.